친구가 제 남편과 찍은 묘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절친한 친구에게서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사진 한 장이 배달되면서부터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사진이 아주 오묘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었다는 건데요. 그게 정말 오해일 뿐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혹시 말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산책하시면서 주방에서 반찬 만들며 빨래 개다 잠시 쉬어주며 오늘도 편하게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자님은 본인을 올해 52, 결혼 생활 28년 차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 옆에는 절친한 정희라는 친구가 있었죠. 1살 차이의 동생이었지만 동갑내기나 다름없이 잘 통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붙어 다녔고 20살이 넘어 자취를 하게 됐을 때도 같이 살 만큼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정희와 함께 살았던 덕분이었지요. 그뿐이었을까요? 결혼할 때도 정희가 직접 들러리를 서주었고요. 결혼 초 살림에 서툴러 어찌해야 할지 몰라 혼자 몰래 눈물 훔칠 때 내가 대신 해줄 테니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살라고 등을 두드려준 것도 정희였습니다. 아이 낳고 키울 때도 애가 아프면 한달음에 택시 타고 달려와 밤새 얼음 수건 붙여주고 피골이 상접이 된 사연자님 대신 애를 재워주던 것도 정이었지요.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정말 친구 그 이상이었던 것 같다고도 합니다. 마치 제2의 친정 같았지요. 사연자님에게 정희는 그야말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못해준 것도 마음을 다해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정희와의 우정도 어느덧 3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중년을 맞이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TV를 보던 평범한 날이었어요.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정의, 내용은 딱 한 줄이었지요. 언니, 이 사진 꼭 봐. 그리고 첨부된 사진 한 장, 사연자님은 사진을 열어보자마자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다정하게 뺨을 맞대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정희와 사연자님의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딘가 불편한 듯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고 정희는 살짝 기울어진 얼굴로 남편 쪽으로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냥 찍은 사진이라기엔 둘 사이가 무척 가까워 보였지요.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하기에도 말이 안 돼 보이긴 했어요. 떨어진 핸드폰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연자님에게 정희가 한 번 더 카톡을 보냈습니다. 남편, 조심해 라고요. 쿵,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정희는 왜 사연자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일까요? 사연자님은 곧바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짧은 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지요. 그리고 잠시 후 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연자님은 정희의 목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사진이냐고 말이지요. 그러자 정희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하고 울먹이기만 하더니 결국 한마디를 어렵게 내뱉습니다. 나도 사실 이렇게까진 하기 싫었는데 형부가 요즘 너무 이상해 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캐물었더니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형부 요즘 언니 모르게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순간 사연자님의 시선이 식탁에 앉아 있는 남편의 등 뒤에 꽂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희는 계속해서 톡을 보내왔습니다. 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사실 며칠 동안 사연자님의 남편 뒤를 밟고 있었다고 말이지요. 언니가 당하는 게 내가 너무 억울하고 싫었다 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모르는 게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요? 사연자님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아무리 남편의 외도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나서 남편과 이런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으니까요. 정희는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났습니다. 사연자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넌 거잖아. 그러자 정희에게서는 더 이상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의 행동이 요즘 확실히 이상해졌던 건 사실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미묘하게 불규칙해졌고 평소엔 잘하지도 않던 회식도 잦아졌지요. 집에 오면 낯선 냄새가 나기 일쑤였고 쉬는 날에도 자꾸만 혼자서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이었던 건요. 사연자님이 정희와 통화를 할 때면 왠지 모르게 남편 표정이 굳어지곤 했었다는 거예요. 마치 정희와 연결된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을까요? 소식이 끊겼던 정희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 며칠 동안 계속 형부 뒤만 밟았어 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리곤 다른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엔 남편 혼자 찍힌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장소가 문제였죠. 호텔 로비였어요. 남편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말했어요. 언니 그날 형부 어떤 여자랑 같이 방으로 올라갔어 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그 조용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그날 밤 사연자님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정희에게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샜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국을 한술 뜨려는데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출근 준비를 하려는 남편 앞에서 묻고 말았습니다. 당신 바람 피우냐고 말이지요. 남편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라더군요. 그리고 되려 그게 무슨 소리냐며 되물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호텔에 가지 않았느냐고 사연자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의아하단 얼굴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외국에서 온 바이어가 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기를 꺼려해서 팀원들과 함께 바이어의 스위트룸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요. 자신 혼자 참석했던 것도 아니랍니다. 혹시 그 바이어나 팀원 중에 여자가 있었냐고 물으니 손사래를 칩니다. 바이어 쪽 사람들이나 자신 회사 쪽 사람들이나 전부 남자였다고요. 남편의 행동은 떳떳해 보였습니다. 국을 끝까지 들이키고 남편은 언제나 그랬듯 출근길에 나섰지요. 하지만 한번 시작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갔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베란다에서 바라보며 사연자님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정희의 말은 대체 뭐였을까요? 남편이 호텔 로비에서 여자와 방으로 올라갔다는 그 묘한 말 말이에요. 정희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인지 남편의 감시자인지 헷갈릴 정도였지요. 알려주지도 않은 남편의 회식 날짜를 알고 있는가 하면 남편의 옷 색깔까지 관리하려고 들었고 퇴근 여부를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연자님은 존재도 몰랐던 남편의 사진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찍힌 사진, 회사 근처 골목에서 몰래 찍힌 사진, 세차장, 지하주차장, 심지어 남편이 퇴근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모습까지요. 사연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는 남편의 동선을 전부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연자님에게 전달하고 있었지요. 당연히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연자님은 우연한 기회로 정인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심상치 않은 카톡으로 인해 어쩐지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정인은 의외로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나 의아했던 건 휴대폰으로 톡을 보낼 땐 늘 남편 이야기뿐이더니 실제로 만나니 그 얘기는 쏙 빼고 일상적인 얘기만 늘어났다는 것이었지요. 한참 동안 수다를 떨던 정희가 과일을 씻으러 간 사이 사연자님은 혼자 거실에 앉아 무심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열어둔 베란다 사이로 잠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에 흔들린 듯 탁재 놓여있던 뭔가가 들썩였습니다. 한 권의 노트였지요. 사연자님은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하듯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열어봤어요. 그 순간 정말이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연자님의 남편 사진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 사진으로 도배가 된 스크랩북이나 다름없었어요. 회사 앞에서 찍힌 남편, 운동화 끈을 묶고 있는 남편, 커피를 사서 한 잔은 사연자님에게 건네고 있는 남편, 택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남편, 심지어 정희가 이제껏 사연자님에게 보내왔던 사진 외에도 더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의 사진들까지 모아져 있었지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진 모두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찍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건 스크랩북의 맨 앞장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그건 정희의 글씨였어요. 정희와 수십 년간 절친이었던 사연자님이 그 필체를 못 알아볼 리가 없었지요. 내가 평생을 좋아한 사람, 남의 곁에서라도 평생 지켜보고 싶은 사람, 그 순간 망치가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쳐왔지요. 사연자님은 그날 그대로 정희네 집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정희에겐 따로 인사도 건네지 않고 도망치듯 뛰쳐나왔어요. 어찌나 심장이 뛰든지 조금이라도 더 그 공간에 있었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희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같이 수다를 떨던 절친 언니가 한순간에 사라졌는데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사연자님은 한동안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막막할 뿐이었지요. 한참을 생각하던 사연자님은 결국 직접 부딪히자라는 생각으로 정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희는 전화를 받았어요. 사연자님은 말 돌리지 않고 직구를 날렸습니다. 곧바로 물었지요. 솔직히 말하라고 우리 남편 좋아하느냐고 말이지요. 처음엔 아니라고 오해라고 부정하던 정희가 계속해서 단호하게 캐묻는 사연자님의 말에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전화상이었지만 목소리가 흔들리는 게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지요. 결국 정희는 고백했습니다. 사실 언니 남편 오래전부터 좋아해 왔노라고 말이지요. 나도 누구보다 그 사람 좋아하는데, 아니 사랑하는데 언니한테만 잘해주는 거 보면서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났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기가 턱 막히는 순간이었지요. 호텔에서 남편하고 같이 방으로 올라갔다던 그 여자의 실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아니, 진짜 그런 여자가 있었긴 했느냐고 캐물었죠. 그 순간 이제껏 덤덤하던 정희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리곤 사연자님께 물었다고 해요. 자길 못 믿는 거냐고.
평소 같았으면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을 거라고 합니다. 사연자님은 평소에도 워낙 사람에게 정이 많은 타입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시죠? 그런 착한 스타일들이 한번 돌아서면 더 무서운 법이라는 것을요. 사연자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말한 호텔의 그 여자, 사실은 너 아니었냐고. 네가 내 남편 몰래 따라가서 내가 의심하게끔 일을 꾸민 거 아니냐고 말이지요. 그러자 결국 할 말이 없어진 건지 한참을 묵묵고다 빚던 정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곤 맞다고 시인했다고 하네요. 정희의 말은 이랬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우연히 남편을 보고 몰래 미행을 했고 남편이 호텔에 있는 커피숍이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객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곧바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말이지요. 한마디로 진위 여부도 확인해 보지 않고 혼자서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게 버릇이 돼서 계속해서 습관처럼 남편을 따라다녔다고 해요. 사연자님은 사실 이 말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텔 사건이 처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정희의 스크랩북을 보면 남편을 혼자 미행해왔던 시간이 꽤 오래전부터인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정희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다 뭐가 그렇게 악에 바쳤는지 결국 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언니가 형부한테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그러면 혹시 형부가 나한테 의지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정희의 말이 그렇게 소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친구라고 믿어왔던 이 사람이 호시탐탐 뒤통수 칠 생각만 했던 걸까요? 사연자님은 결국 남편에게도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정희 씨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라며 되묻는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정희 씨랑 거리를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이지요. 왜냐고 물으니 남편이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희가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에게 이상한 행동을 일삼아왔다는 것에 대해서요. 사연자님에게 보냈던 함께 찍은 사진도 정희가 어느 날 불쑥 찾아와 사진 한번 같이 찍고 싶다며 졸랐다고 하더군요. 그 사진이 세상에 그렇게 탄생한 거였어요. 남편은 정희에게 와이프의 친구,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떠한 감정도 없는데 대체 정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하던 남편의 얼굴. 그 모습을 보며 사연자님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결판을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정희에게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정희의 친언니였습니다. 친하게 지내온 세월이 길다 보니 서로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정희의 하나뿐인 친언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했고 정희가 어릴 때 미국으로 시집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연자님과는 직접 대면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사연자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언니는 입을 떼기가 무섭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정의를 돌보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며 말이지요. 당황한 사연자님은 일단 언니를 달랜 채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연인즉슨 이러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정희를 만났는데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았다고 해요. 정신의학과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싫다는 애를 억지로 끌고 가 검사를 받아봤더니 집착성 우울 장애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희 혼자 사는 집 가득 쌓여 있는 낯선 남자의 사진과 그를 몰래 미행하며 따라다녔던 흔적들을 보며 친언니는 정희의 상태가 이미 심각 수준이라는 것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정희를 추궁하고 캐물은 결과 언니는 사진 속 그 낯선 남자가 절친인 사연자님 남편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정희 대신 모든 것을 사과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자신이 동생을 잘 돌봤어야 하는데 미국으로 건너가 살게 되며 친척집에 동생을 맡겼던 것이 이 사단을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셨어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서 친구인 사연자님에게 집착하고 그 남편에게까지 질투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언니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고 해요. 그리고 정많은 사연자님답게 마음 한켠이 쓰리고 아렸다고 합니다. 친언니만큼은 아니겠지만 꽤나 긴 시간 정의를 지켜봐왔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면 마음속의 그늘까지는 미처 몰라줬던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하세요. 지금 정희는 친언니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미국에서 전문의에게 치료받으며 열심히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친구의 배신으로 상처받았던 사연자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 채널에까지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5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끼고 진심으로 지켜봐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속까지는 미처 모르고 살아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일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돌아보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정의를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정의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제 친구로 남아준다면 그땐 말없이 정의를 한번 꼭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라고요.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평소보다 더 깊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가깝고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오늘 하루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사계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